아휴, 또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아, 엄마 이것만. 엄마 조금만. 뭐래? 아이와의 공부 싸움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는 고통, 부모에게는 희망인 공부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돕고 싶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가 왜 공부해야 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는 질문에 부모가 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높은 연봉 받아야지 라고 아주 좁은 의미로 공부의 목적을 설정해 두시면 그것이 아이의 내적 동기로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습법 강연을 갔을 때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 왜 공부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시켜서,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돈 많이 벌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돈 많이 벌려면 돈 많은 방법을 공부해야지 왜 국영수를 공부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몰라요. 국영수 잘하면 돈 많이 번대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국영수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제가 한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공부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도 길러낼 수 있고 자기 조절 능력도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봐오면 부모가 으이그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라면서 아이를 막 구박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과정이 너무 불행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도 의문이 듭니다. 진짜 공부를 하면 인간다워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요.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두뇌는 공부를 통해서 성장 발전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20대 중반까지 커가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야 효율적인 뇌가 잘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극을 받지 못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뇌가 회로를 잘라버립니다. 아이의 능력이 풍부해지지 못하는 거죠. 국영수도 공부하고 은미체도 공부하고 다양한 영역들을 공부하면서 아이의 뇌가 창의적인 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수학 점수를 잘 받기 위함이 아니라 셈을 할 줄 알고 논리적 사고력을 갖기 위함이죠. 미래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손해보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서 상품을 고를 줄 아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중학교 시절 때 시험 기간에 저녁 8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가 저녁 10시에 잤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저는 6시간을 잔다는 원칙을 스스로 정해놓고 시험 기간에는 반드시 이것을 지켰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성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시험 공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제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힘이 나요. 공부를 통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꼴등도 공부해야 돼요. 자기의 삶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께서 안쓰러운 마음에 야 그만해 쉬어 라고 하시거나 또는 야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의지박약이야 라면서 비난하지 마시고
아이가 리프레시를 통해서 다시 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세수 한번 하고 오는 거 어때? 이 신선한 과일 몇 조각 먹고 다시 공부 몇 자 더 해보는 게 어떨까? 라면서요.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의 공부에 투입되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를 견뎌낼 힘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세수를 하고 오거나 과일을 먹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몇 자 이어한 그 경험이 미래의 아이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공부를 통해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 높은 아이, 자아 효능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그럼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먼저 칭찬할 점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받아쓰기를 50점 받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틀린 것에 집중합니다. 야, 너 엄마가 어제 공부하라고 했지? 야, 어제 이거 엄마가 예상 문제 찍어줬잖아. 라면서 틀린 걸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혜롭고 교육을 잘하시는 어머니들은 맞은 5개를 먼저 칭찬해 줄 겁니다. 그리고 틀린 5개로 아이를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린 5개를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틀린 것을 고쳐주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친절하게 말이죠. 아이는 내가 5개는 잘했고 이 5개는 나중에 틀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서 상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아이를 믿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부모가 지혜로운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의 세계에서 한 10% 또는 상위 1%들만 승리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해야 부모가 본인을 믿을 때 자기도 자기를 믿으면서 더 공부를 하려고 나아갈 텐데요. 부모도 자녀를 잘 믿어주지 못하면 아이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때 일의 효율이 높잖아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을 잘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더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의 목적 없이 부모가 헤매이면 아이도 동기를 찾지 못한 채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니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잘 새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의 이유가 넓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이의 그릇에 좋은 공부를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해야 되는지 그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명랑하세요.